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한층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서해 남부 해역에서 일본을 겨냥한 실사격 훈련을 공개했고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다시 중단했는데요. 중국 관영 매체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를 조롱하는 영상까지 올렸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SNS에 올린 일본 다카이치 총리 관련 영상입니다. 대만은 중국의 내부 문제로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다카이치 총리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비판적 내용인데 눈물을 흘리며 사죄하는 장면까지 담겼습니다. 중국은 2년 만에 재개된 일본산 수산물 수입도 중지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 원전 오염수에 대한 기술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중국 내 강한 반발 여론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거론했습니다. 지난 5일 홋카이도산 냉동가리비가 중국으로 향한 지 보름 만에 다시 중단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일본 여행 유학자재 권고와 일본 영화 상영 연기에 이은 조치로 중일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추가 보복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应该说已经超出了此前中日关系面临的问题，应该说是非常严重的一次事态。 중국이 서해 남부 해역 일대에서 실사격 훈련에 나선 것도 일본을 겨냥한 무력 시위 성격이 강합니다. 중국은 지난 5일 실전 매치한 세 번째 항모 푸젠함의 훈련 영상을 공개하며 원의 작전 능력을 강조했는데 활동 반경을 넓혀 갈등 국면에 대응할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베이징에서 남뉴스TV 배삼진입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의 발언에서 시작된 중일 갈등은 일본 경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수출 2위 산업인 관광업계는 특히 여파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일령 조치가 이어지면 수조 원 상당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외교적 갈등이 격화하면서 일본 관광업계의 타격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난주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린 뒤로 중국발 일본행 항공권은 50만 장 가까이 취소됐습니다. 전체 일본행 항공권 예약건의 30%를 넘는 수준입니다. 在这期间受到的影响其实非常大，然后今天是取消了大概是10件左右，综合应该是20件左右。 아이치현의 한 호텔에선 이번 달에만 1000명분의 예약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보수당 대표는 매너 나쁜 관광객이 줄어 매우 만족스럽다고 하는 등 방일 자제령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관광은 자동차 다음으로 수출 비중이 큰 분야인 만큼 중국의 이번 조치가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큽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줄면 연간 17조 원에 달하는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한 지 보름 만에 중단 조치를 내리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히토류 규제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일본 정부 측은 대화의 여지를 열어두겠다고 밝혔습니다. 予断することは差し控えます。その上で日中間のさまざまな対話を行うことについては日本側はオープンであるということは申し上げておきます。 다만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양국 간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극장판 짱구는 못 말려 등 일본 영화들의 중국 내 개봉 잠정 중단을 공식화했습니다. 관영 중국 중앙TV는 어제 0시쯤 극장판 짱구는 못 말려 시리즈 등 수입 일본 영화의 상영이 중단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수입 영화의 종합적인 시장 성과와 중국 관객의 정서를 평가해 내려진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일본의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시리즈가 중국에서도 개봉했지만 사흘 만에 뚜렷한 하락세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에 중일 갈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 자제령에 이어서 한일령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제2의 센카쿠 사태가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내일 모레면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지 한 달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인해서 지금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에서는 지금 일본 여행 자제령에 이어서 일본 영화 상영 금지까지 시켰습니다. 굉장히 상황이 심각해 보입니다. 네. 우리가 2016년 그 사드 배치한 거보다도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우리한테 한한령을 내렸는데 지금 한일령.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제한하는 조치. 그러니까 뭐 무역보다도 관광이나 또는 영화, 문화 교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과의 교류를 당분간 줄이거나 안 하는 그런 조치들이 이미 발령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이 중국에서 일본 가는 항공권이 거의 50만 장 가까이 취소됐는데 이게 중국의 항공사들이 무료로 취소를 해줘요. 그러니까 수수료 없이 한다는 거죠? 역시 사회주의 국가 역시 다른데 이게 사실 위약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위약금 없이 그냥 취소시켜 주니까 50만 명이 취소를 했고 이게 전체 예약의 32%를 합니다, 벌써.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즉석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역시 권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대만 문제라고 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에 그런 발언 해가지고서는 문제가 중국에서 엄청나게 그냥 길길이 날뛰었는데 대만 문제는 중국의 사활적인 이익이 걸려 있다라고 하거든요. 티베트, 신장, 대만 이런 데는 영토 문제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의 유사시는 일본의 존리빅이다. 뭐 이런 존리빅이면 전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들은 당연히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만에 중국이 모종의 군사조치를 취하면 전쟁하겠다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결심한 것 같아요. 이번에 단단히 고삐를 친다. 그래서 근데 다카이치 총리도 인기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오히려 네. 취임 직후보다도 더 올라서 지금 최소 70% 많이 나오는 건 80%까지 나오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가 뭐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중국도 이제 거두지 않을 방침인데 다카이치 총리는 사과할 처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에 있는 미국 항공모함에 다카이치 총리랑 같이 승선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기가 올라 있어요. 다카이치 총리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자기 지지도도 올라가는데 거기서 갑자기 사과할 이유가 없잖아요. 시진핑 주석은 이제 또 사기 집권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단단히 일본에 대해서 이번에 손을 본다 그런 각오로 좀 중장기화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일본과 중국 또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와 이 분위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영상이 또 공개가 됐어요. 보니까 이 중국 측에서는 이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고 그렇죠. 일본 측에서는 고개를 숙인 지금 영상이 또다시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장면 자체도 지금 화제지만 저게 이제 의도적으로 좀 공개가 된 거 아니냐라는 이제 또 여러 가지 추측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저 장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게 이제 중국 언론에서 흘린 건데 이제 중국 사람들한테 애국심을 북돋고 일본한테 우리는 한수이다 이런 모습인데 일본의 대양주 국장이 차관복급이죠. 하고 중국의 아시아 국장인데 사실 저렇게 주머니에 손 넣는 것 자체가 실례죠. 실례인데 지금 상황인 만큼 일본이 마치 선생님한테 꾸중 듣는 학생처럼 저렇게 고개 푹 숙이고 듣고 있고 중국 국장은 주머니에 손 넣고 좀 거들먹거리는 뒷짐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게 이제 중국인들의 어떤 자존심을 북돋아주는 그런 건데 일본에서도 아마 좀 굴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한 장면인데 하여튼 이번에 중국이 단단히 화가 났다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그 유사 사태 발언을 해서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더러운 목을 베버리겠다. 그래서 그 일본에서도 그 총영사를 사과하고 발언 취소해. 물론 바로 내렸는데 다른 말로 또 그 유사 사태를 발언하는 일본 정치인들 멍청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추방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가 감정이 서로 격앙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제 화를 분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서해 중부에 이어서 남부에서도 실탄 사격 훈련을 벌였습니다. 이게 원래 예정돼 있던 훈련인 겁니까? 아니면 이번 사태 이후에 좀 추가가 된 겁니까? 글쎄 뭐 새로 추가한다라고 발표가 하진 않았지만요. 서해 중부라는 게 우리나라의 뭐 충청도나 그 정도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서해, 그러니까 황해, 우리나라 말로 서해죠. 그들은 황해라고 부르는. 근데 거기서 오늘까지 이제 훈련을 하고, 그런데 보통 저렇게 훈련하면 그만할 텐데 서해 남부에서 또 훈련하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나라 위도로 보면 전라남도 그쯤 된답니다. 일본에서 870km 거리에 되는데 다분히 일본에 대해서 감정을 표출하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또 남중국해에서도 또 훈련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하려면 해보자. 너네들은 우리 상대가 안 된다. 이런 걸 과시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 근한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한테도 좀 기분이 우리도 썩 좋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일단 이번에 겨냥한 건 일본을 겨냥해서 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갈등을 이제 과거에 있었던 센카쿠 사태와 이제 비교해서 뭐 제2의 센카쿠 사태다 이렇게 지금 명명하는 이제 상황도 있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이게 비교했을 때 뭐 비슷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센카쿠라는 게 이게 다오이다오라 예, 그래가지고 조오도인데요. 그 본래는 중국 땅인데 일본이 차지했다라고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우리 말로 조오도라고 불리는 건데 이 고기 잡는 섬이 조오도인데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0년에 중국이 일본의 GDP를 능가했습니다. 그때 이제 일본으로서는 굴욕의 해인 거예요. 2010년이 중국이 일본의 GDP를 넘어서는데 바로 직후에 일본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센카쿠 주변에 중국인 어선이 불법 조업을 했는데 그걸 납포해 갔어요. 그 선원하고 다 일본으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빨리 석방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근데 석방을 안 하니까 히토류 가지고 제재를 했습니다. 히토류 제재를 하니까 중국인 어부들을 무조건 석방해 줬어요. 굴욕적이죠. 굴욕적으로 석방을 했는데 2년 뒤에 그 센카쿠 열도가 이제 개인들이 갖고 있었는데 그걸 국가가 사가지고 국유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센카쿠 가지고는 중국하고 일본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그 갈등이 이제 벌어지고 우리나라 독도보다 훨씬 더 심각하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도 이제 그때랑 상황이 되려면은 이제 히토류 또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히토류라는 게 2010년에는 일본의 대중국 히토류 수입 의정도가 90%였는데 지금은 조금 줄어서 일본이 이제 그때 자극을 받아가지고 다른 데서 많이 사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60%로 줄었는데 그래도 60%도 엄청나죠. 히토류 가지고 하면 지금 트럼프도 지금 거의 고개를 숙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카드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아까는 제가 영화하고 뭐 관광객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지자체 교류 있잖아요. 거의 전면 중단됐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일본 가려는 사람들, 일본에서 중국 가려는 사람들 오지 말라 그러고 중국에서 못 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중국이 그냥 갑이죠. 지금 상황이. 중국이 더 규모가 더 크니까. 그래서 일본이 지금 금년도 경제 성장을 GDP의 0.6% 성장할 거라 그래요. 1%도 안 돼요. 근데 지금 이런 게 중국의 제재가 계속되면 0.3% 줄어든다. 거기서도 예, 0.6%에서 0.3% 줄으면 일본의 경제에 좀 타격이 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경제적인 규모가 우리 돈으로 약 17조 원 정도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근기간 내에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예상해 봐야겠습니까? 지금 하나하나 뭐 관광객부터 안 가고 모든 거 다 취소하고 약속했던 거 안 하고 행사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신문이나 언론에서 이제 본래 그 중국인들이 제일 많이 가는 게 일본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일 관광지가 한국으로 바뀌고 있다. 그런 거 해가지고 한국을 이게 자꾸 축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독도 문제 가지고도 독도에 대해서 지금 일본이 지금 그 영토 주권 전시관 뭐 이런 걸 확장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영토 주권 전시관 확장이라는 게 이게 결국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동경에다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다카이치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제 당연히 항의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중국에서 한국의 항의가 정당하다는 식으로 일본의 행동이 악성 언행이다. 그래가지고 은근히 한국 편을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중일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 우리가 그렇게 손해 볼 건 없습니다. 그 과거에도 중일 간의 갈등이 심각해지면 중국은 한국한테 우리 편 좀 들어달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뭐 안중근 의사 뭐 이런 거 행사 같이 하자 그러고 또 항일 운동하는 뭐 그런 거를 자꾸 부각시키면서 우리가 남이냐 일본하고 같이 싸우자 막 그러고 일본은 또 은근히 또 우리가 같은 민주국가인데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에 또 대항하자 그래서 우리 인기가 더 좋아지는 거죠. 관광객도 더 많이 오고 예. 우린 크게 손해 볼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이제 행동을 좀 취해야 되는 일만 남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너무 우리는 전혀 주눅들 거 없이 예. 담대하게 그 평화적으로 둘이 갈등을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남아공 가시잖아요. 예. 리창 총리 그쵸. 거기 오고 타카이치 총리도 가거든요. 네. 사실 시진핑 주석이 가야 되는데 시진핑 주석이 안 가고 리창 총리를 보냈는데 대통령이 아마 3자 정상회담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중국의 리창 총리는 다카이치 총리 안 만나겠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 모르겠어요. 실제로 안 만날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하여튼 만날 일 없다. 중국 외교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만난 중일 양국 외교 관리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 언론은 중국이 우위를 연출하려 했다고 해석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류진숭 중국 외교부 아시아 국장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굳은 표정으로 가나이 마사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을 내려다보고 가나이 국장은 류 국장에게 고개를 약간 숙인 모습이 담겼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실무 차원에서 외교적 우월성을 강조하는 듯한 영상을 내보내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했고 마이니치 신문은 중국이 사태의 주도권을 쥐고 있음을 보여주는 선전전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지지통신은 자사 기자도 현장에 있었다며 가나이 국장이 옆에 선 통역 쪽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머리를 숙인 것처럼 비쳤다고 해석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불거진 중일 갈등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아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향후 대응에 대한 예단을 삼가겠다면서도 일본은 다양한 대화를 하는 데 대해 문을 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중국 외교부 아시아 국장에게 고개를 약간 숙인 모습이 영상으로 유포된 데 대해서는 사전에 조율하지 않은 점은 중국 측에 적절히 의견을 개진했다고 덧붙였습니다.